보시기를. 자, 만들기라는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 인골드의 메이킹이네요. 우리를 많이 감동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책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정의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전에 번역이 됐던 라인스라든지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조응보다도 이 도입부는 인류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인류가 배우는 존재이다라는 그 정의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그 도입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크게 굵직굵직하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를 배울 수 있는 걸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뭐 하는 존재라고 하면은 만드는 존재다라고 하네요. 만드는 존재니까 이제 손기술이 있는 장인인데 인간을 왜 만드는 존재라고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점만 가지고 생각해도 참 좋은데 내가 뭘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뭐 입문서를 만들고 탐구 생활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세미나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계속 이렇게 내가 뭐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만든다는 게 어떤 거냐를 이제 도입부에서 보게 되는데요. 만든다는 점에서는 이 지구의 모든 존재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든다는 점에서 만물과 인간이 동등하다. 여기까지로 이제 끝나는 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윤아 선생님께서 우리가 존경하는 누굽니까? 우대계 조개 사냥꾼인 우잘라. 우잘라는 글을 모르는데 그거 뭐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글씨에 대한 이미지, 배움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정임쌤 일반적으로 확대를 할 때 인류나 다른 모든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만들고 있다. 그 방식이 같다. 그래서 동등하다. 따라서 돌도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하는 도입부입니다. 만든다라는 정의가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도 그게 다 인간이 그렇다도 있지만 이 책은 저는 매우 정교하게 이렇게 잘 짜여졌다고도 생각이 들고 짜여졌다고도 생각이 들고 직조 모델을 쓰시니까요. 짜여졌다는 생각도 들고 참고하는 이렇게 분들도 되게 많죠.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책은 아마도 들레즈 가타리의 천의 고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가장 많이 영향받았다라고 어디 밝히시진 않았지만 만들기라든지 실이라든지 라인스라든지 이 전체가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접 천의 고원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그 책도 우리가 천천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든다라는 것으로 왜 인간을 정의하냐면은 그 당연하기도 하고 요 문제의식 때문이죠. 28페이지인데요. 오늘은 강독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원래도 그랬지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28 밑에서 다섯째 줄인데요. 우리는 배운다. 누구나 다 배운다. 사람은 다 배우는데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대학자에게 배우러 가는 것은 인간이 배우는데 왜 배우냐면 훗날 그의 사상을 서술하거나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중대한 과업을 위해 누구의 중대한 과업이냐면 나 혹은 나와 함께 있는 이 우리 중대한 과업을 위해 지각적, 도덕적, 지적 능력을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우리 6사람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그렇게 질문 많이 하시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공부를 일하듯이 하고 계신데 왜 하고 계시냐면은 이 티빙골드는 우리가 중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네요. 우리 각자가. 이제 그게 무엇인지는 각자의 과업인데
그 과업을 완수를 하고 계속 이렇게 밀어나가려면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대학자로부터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거 좋으시죠? 그를 대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후설이나 하이데거를 대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들레즈를 대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티밀골드를 대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배우면 내가 나의 위대한 가업을 성취하는 데에 좀 더 면밀해지고 주도 면밀해지고 그 어떤 능력을 더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인류학자가 다른 사람을 연구하러 갈 때도 이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그 티밍골드가 만든다라는 개념, 조응이라는 개념, 배움 이런 개념을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네. 나아가기 위한 길. 삶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이 티밍골드한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 2구 페이지에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와중에 대학자를 찾아간 거지. 대학자 자체가 중요해서 글을 배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가능한 모든 도움을 필요한다. 이게 우리가 청킹 맨션을 읽으면서도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릴 수가 없어. 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토착 집단도 어느 전문가도 어느 교리나 철학도 미래로의 열쇠를 미리 쥐고 있지 않다.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내가 그러니까 팀골드 저는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하고 도달해야 될 페이지는 요 28페이지 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완수해야 될 과업은 뭐 엄청나고 막중한 거고 우리 각자가 티윙골드가 보기에 돌의 운명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열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능력을 도모해서 과업을 완수하는 그 과정밖에 없다. 공부를 왜 하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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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내 이런 말이 되게 왜 소명이 있다 이러잖아요. 종교인들이. 왜 신부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어요. 라든지. 되게 소명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도입부인데,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작은 공예품, 작은 책, 작은 세미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 전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가지고 가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사고 연습을 해보는데 내가 친구들이랑 인물새를 만들고 있어. 내가 오늘 세미나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조금 조금 해보면서 내 만드는 기술과 능력을 높이고 있어. 이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들기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이고 여기는 개인의 과업이 달려있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만든다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운명이고 소명인데 만들기에 동의어로 이제 티밍골드가 제시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1장에 다 나오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임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응 개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동의어인데요. 만들기는 조응이다. 만들기는 배움이다. 그리고 조응은 이제 따라가기다. ongoing 이렇게 하는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든다는 거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인트로를 들으시면은 만드는 존재로서 각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3창을 만들고 계시고요, 강편생. 만들진 않지만, 그, 네네. 음, 진짜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뭐랄까,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그 목표점이 분명하고, 그 목표점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가장 빨리, 가성비 있게 가야 되는 거가 몸에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헤매거나 아니면 못 음, 가거나 그럼 다 필요. 근데 세상에 헤매지 않을 일도 없고 헤매지 음,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혼자 가는 방법도 없고 또 가다가 안 되는 일이 다 헛된 일일 수가 없는데 네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온고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그이 되게 너무 좀 뭐랄까요? 근데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 아까 그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간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인문세 공부할 때 제 친구 중에 아무튼 교수가 그 중에 교수가. 좋은 생각인데 저한테 아니 지금 공부해가지고 너 학교 다닐 때도 안 하는데 지금 공부해가지고 대부분 그 저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걸 해서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고 뭐 만약에 그 진짜로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어떤 도달해야 되는 목표점에서 지금 제가 출발한다면 그 제가 아무리 출발을 하고 아무리 속도를 하고 공정률을 아무리 올려도 다 하나만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그 만들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뭘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만든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좀 저는 아무튼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내가 내 인생을 만들고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만들고 있고, 내가 이 시간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와 어떤 평가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단 말인가. 내가 내 삶을 만들고 있때 되게 이렇게 감동적이죠, 감동. 그렇다고 목표나 내가 의지를 부정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티민골드가 당신은 만들고 있다고 당신의 삶을 그거를 잘하니 못하니 지금 무슨 개똥 같은 말이 그게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만드는 그 과정이 그래서 이제 이 장엄한 거를 시작을 해보고 이제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뵈면은 막 너무 감동적일 것 같은데 일단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11월이네요. 그 다음에 어 그것도 이제 감동적이고요. 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까먹었고, 그럼 일단 책으로 일단 달려보면서 더 감동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15페이지로 갑니다. 스스로 알아라! 이게 이제 땡땡땡 이게 강조지 않습니까? 강조도 하고 이거 느낌표도 찍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런 건데 나는 북동부 삼위족, 이 삼위족이 술록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그 세계 테마기행에 종종 나오시는 이제 여기도 관광 삼위족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뭐 추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내가 배우러 그래서 이 그 티밍글드가 자기를 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손이 되게 크신가? 그 친구들도 막 이렇게 우락부락 해가지고 이 진짜 삼위족 같다고 너 뭐 이런 말을 뭐 주고받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걸 깨우쳤다. 이러면서 15페이지 1호 스스로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티밍골드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은 알아가려고 하는 존재, 배우려고 하는 존재, 그게 곧 조응이고, 그게 곧 만드는 거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티밍골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 개념을 티밍골드가 씁니다. 타고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수련과 이 배우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건 당위이자 목표인데요. 근데 어떻게 배우냐면은 1, 5페이지의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내부로부터 아는 것이다. 이게 이제 팀인골드의 태제입니다. 내부로부터 안다면 이게 내부가 뭐 어디의 내부냐. 존재의 바로 그 내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알미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시 발견을 해야 돼. 요 문장이 있어요, 요 문장. 이 문장을 이제 제가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발견이 있어야 그것이 배움이죠. 그리고 기능적으로 뭘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능수능란하게 뭐를 이렇게 저절로, 요거보다 내가
어떻게 배우고 있고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는 거라는 거에 대한 각성과 이해의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발견의, 그러니까 자기 발견의 과정이니까 배우고 조응하는 것은 이제 지금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은 조응하는 게 물질에 대한 응답 능력이죠. 응답 능력, 감응 능력, 응답하기. 이게 조응인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거듭 다르게 발견됩니다. 티밍골드에 따르면은. 그 발견 속에서 나는 성장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뭐 60이 돼서 내가 100만 원을 막 모을 수 있는 부자가 돼. 뭐 10대 때는 만 원도 못 벌었는데 이런 식의 성장이 아니고 자기 발견을 통해서 매번 달라지는 나에 대한 각성이 내부로부터 아는 것이라고 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의 성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강필쌤이 아주 잘 보신 그거 온고잉이고 그걸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두 번째 문단 둘레에서 일곱째 줄에 따라 나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 나아간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이제 모든 것은 선을 만들어내는 다른 책에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끌리듯이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앞에 있어가지고 그 얼굴을 보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걸어가는 것을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면서 이끌리듯이 따라가는 모델로 배움의 모델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뒷모습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승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계속 따라 나아가는데 따라 나아가려면 이 흔적이라든지 이 주변의 물질들과 주변의 메시지를 능숙하게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조응이라고 하고 요 모델을 그래서 배우는 모델을 사냥꾼 모델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은 사냥꾼이야 이래서 우리의 데르수젤라가 돌아왔습니다. 데르수젤라. 데르수젤라 돌아왔는데 데르수젤라라고 그 책에 보면 데르수젤라가 이거는 중국인이 지나간 길이야. 이 사람 나이가 많군. 이 사람 어제 뭐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흔적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거죠. 그게 자기가 뭘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명민하게 따라가는 것이 배우는 능력이다라고 하고 그 따라 나감 자체가 자기 삶의 궤적과 사냥감과의 만남을 만들게 한다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아가기 밑에 네 줄 정도 내려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배우는 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책상에 앉아서 그 명상을 하면 안 하는 거네. 그렇지 않고 의식의 흐름도 따라가게 되고 명상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공기, 어떤 그 공간의 긴장하고 같이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따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 밑에서 둘째 줄을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흔적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내식으로 이렇게 간발받으면서 조응하면서 익혀야 된다. 저 새를 보라. 저 바람을 보라. 저 사냥꾼을 보라. 또 다른 사냥꾼을 보라. 이런 식으로 자연의 모든 매질이 손짓하는 것을 능숙하게 따라가는 걸 가리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강필 선생님 반가우시죠? 우리가 이분을 이제 본 적이 있고 그때 정신 나가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머리카락 막 한 움큼 뽑을 정도로 읽었는데 그 베이트슨은 17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렇게 배운다는 거는 세계에 대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거 느낌이 오시죠? 세계에 의해 가르침을 내가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부는 바람에도 진리를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법을 잘 배우고 있으면은 세상 전체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는 그 자체로 학교다. 그러니까 세상이 학교다라는 거를 거기 가면은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 이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 학생의 이미지 다가오시죠. 구르는 돌을 봐도 내가 돌은 저렇게 이 계절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게끔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돌처럼 구르는 법을 배우고 있는 돌같이 되는 내가 있네요. 이런 이미지로 배우는 이미지를 아주 이제 크게 쓰시죠. 그래서 학교로부터 받도록 할 수 있는 어디에서도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내용보다도 그 그러니까 돌이 구르는 것을 내가 돌처럼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배우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기현쌤은 아까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떠십니까? 왜 저를 노려보세요. 그냥 생김이 그런 거고요. 노려볼 리가 없죠. 전 진짜 사랑의 눈으로 있죠, 쳐다보고 있죠. 있는데. 아니, 저 이 부분이 되게 네. 훔볼트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답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답사를 하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물론 답사 자체는 좋은데 가서 재밌기도 한데 그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나 준비 과정이나 이럴 때 어, 좀 이제 잡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게 어떤 뭐 피로를 느끼거나 아니면 계산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가서는 그런 게 싹 잊혀지거든요. 어떤 현장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음. 만나고 어떤 배움을 경험할 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현장에 나갔을 때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훔볼트 생각 네네. 많이 나고요. 네네. 훔볼트는 정말 훔볼트네요. 그게 진짜 훔볼트네요. 걷는 모든 데에서 알고 훔볼트네. 근데 좀 약하네. 베를린을 싫어했잖아요. 우리 이제 각자 베를린에 가면 여기는 훔볼트가 훔볼트의 암흑 지점이지. 베를린은 그냥 지겹다 싫다. 침버러스에 가야지. 그런데 모든 곳에서 저도 그랬는데 훔볼트 답사단 초기에 할 때는 막 이것도 모르고 집에 가는 게 막 짜증이 나고 뭐 오송역에 내리면 이것도 못 봤어 저것도 못 봤어 왜 이렇게 된 거 이랬는데 뭐 못 본다는 게 뭔가 싶죠. 네. 못 본다는 게 뭔가 그러기도 하고 요 배움의 이미지가 이제 아주 장엄하고 크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챕터 자체는 인류학에 대한 건데요. 인류학이 한 넷째 줄 내려오면 우리는 이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배운다. 함께 공부하는 것들에게 배운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지질학자가 바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와 함께 연구하는 중이다. 이런 이미지도 너무 좋으시죠? 네, 아주 좋은데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책을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에게 배우는데 정말로 책과 함께 읽고 있는 거죠. 책도 읽고 있는 중이고 나에 의해서 나도 책에 의해서 읽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humboldt 아니고 티민골드가 다른 책에는 전자책 이런 거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게 매끄러운 이런 것도 뭐 완전히 부정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요. 이 책의 물질성 같은 거, 내 펜이 이렇게 진짜 우리가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글씨 쓰는 거 진짜로 가만히 보면 이 뭔 짓인가 싶어. 달팽이가 기어가는 거랑 본질적으로 안 달라. 내 생각의 자취가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달팽이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침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꼬부랑꼬부랑이 우리 각자의 연습장이랑 하나도 안 달라.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물질적인 것을
격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바위와 함께 연구한다 이런 이미지도 너무 어, 뭐랄까 되게 따뜻해지기도 하는데 주먹도끼와 함께 연구 중인 거지 주먹도끼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현쌤에 대해서 내가 뭘 배우는 게, 뭘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런 단어가 아주 깊이 우리가 이제 그 음미도 해야 되고, 공책의 일장에 써보기도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밑에 둘째 줄에 보면, 그 셋째 줄에도, 조류학자는 새와 연구한다. 그림이 너무 좋잖아요. 새에 대해서가 아니라, 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연구한다. 그 연구 대상은 세계고, 새도 나도 세상으로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 거죠. 역시 잠깐일지라도 그와 머무는 사람들과 연구한다. 18. 배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 그 이미지가 아까 제가 좀 전에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되게 친절한 저자죠. 근데 여기 이제 함께 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돌의 구르기에 대한 조응, 응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이다. 내부로부터라고 하시면서 18. 배우는 법을 배운다는 거에 두 개의 정의를 더 구체화시키십니다. 1번은 선입견을 떨쳐내기. 이런 게 참 좋은데 내가 그 공부를 할 때 오늘 이제 그 일기를 쓸 때 뭐 조금 노트를 할 때 내 선입견이 이렇게 떨쳐나가고 떨어뜨려 나가고 이거 그런 느낌이 있으실 때 있죠? 이렇게 뭐 갑자기 뭐가 하나 부서져서 어제 그 글쓰기 체육관 할 때 정윤쌤이 찍어주신 다람살라 사진 보면서 제목 붙이기를 했는데 어떤 제목을 딱 붙이니까 그 사진에 대한 편견, 뭐 저의 편견, 종교적 편견, 그 다음에 그런 게 이렇게 진짜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윤쌤도 받으셨죠? 우리가 여러 국면에. 그래서 배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이 어디서 딱 알아차리냐면 되냐면 내가 얼마나 선입견을 떨쳐내고 있는가 매 순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배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모든 확신을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이런 삼창이 꼭 이럴 필요는 아니면 우리가 인문세가 꼭 이런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은 확신이라도 질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팀홀딩구가 이런 질문 하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질문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배우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돌이 굴러가는 거를 볼 때 구르기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깨지고 인간이 정말로 걷는 것인지에 대한 나의 그 확신이 질문으로 전환되고 이런 게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아주 이렇게 조응력이 높아지면서 잘 만드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고 이 문단의 끝에도 우리는 계속 발견한다. 우리는 자, 이에 대한 답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러니까 책을 보고 답을 찾지 말고 이게 이제 핵심은 책이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찾지 말 것이다. 와, 그 다음에 정답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 돌아다닐 문제가 아니다. 계속해서 선입견이 깨지다 보면 계속해서 질문이 많아지다 보면 우리는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느낌이 티민골드한테는 이런 거네요. 이런 느낌 자주 받으시죠? 뭐 또 이상한 데 와 있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랄까. 강필쌤은 어떠세요? 이 기대 앞으로 나아간다. 재밌네. 선입견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그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깨는 건 몹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면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말했던 그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점, 정답, 아니면 뭐 키맨, 뭐 올라갈 기준, 이게 다 같은 건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반대되는 개념은 스스로잖아요. 네, 스스로에게 포커스가 있다면 누군가를 막 전폭적으로 누군가나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기준에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그러니까 맨날 그,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실망을 했니 많이 이럴 줄 몰랐 맨날 그러고 음, 살잖아요, 사실은. 네. 내가 이러려고 이랬냐, 뭐. 내가, 내가 이럴 줄 뭐, 몰랐다. 이런 이럴 것들도 줄 보면 몰랐다, 어? 다 네. 자기의 기대라는 게 결국은 그 기대가 그 자기 기준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쪽에서는 만약에 뭐 실망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떻게 했나?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자기가 믿고 싶고 막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라고 하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까 함께도 그렇고. 네, 스스로. 그래서 이게 지금 주신 말씀을 제가 더 응용하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오직 그것만 따라갔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가 50이 됐는데 네 통장에 100만 원 없냐 이런 말을 진짜 100만 원 없어서 편집해 주세요. 100만 원은 이세되지 않냐 이런 거를 따라갔기 때문이야. 그런데 따라갈 것은 많아. 담배 연기를 따라가도 되고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는 당냄새를 따라가도 되고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드라마 좀 봐도 되고 진짜 저 여유로워졌네요. 어제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본인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냥 자버렸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세미나 3시간 중에 앞에 2시간을 나 그냥 끄고 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화가 하나도 안 나. 화가 전혀 나지 않아. 네네, 저 주무실 수 있죠. 주무시는 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잘하셨어요. 뭐 때? 잠이 오면 자는 거지. 이런 건데,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에, 따라갈 것은 매우 많다. 오직 그것만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걸로 좀 더 가면 어떠십니까, 강편생? 따라갈 것이 많다. 가다가 내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이 18쪽의 문단이 어떻게 끝나냐면 나는 기대한다. 너무 좋으시죠? 그냥 기다려. 그냥 기대해. 내일 벌어질 일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이 오늘만 같아라. 아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요. 너무 두려운 일을 막으려고 막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대해. 이렇게 해서 저도 세미나 시간에 선생님들과 제가 우리 반성하지 말자고. 왜냐면 이게 의식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철학이 안 맞아. 그리고 이 철학의 티밍골드의 인류학에는 실패가 또, 허다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실패가 종류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두 실패, 뭐 짜고 울고 이럴 겨를이 없어. 또 실패하고 또 안 되고. 그런 마음인데, 그 모든 걸 기대한다. 회상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8쪽에 요 두 개가 참 좋더라고요. 선입견이 살살 떨쳐내지고 내가 질문이 점점 더 많아진다. 왜 저러나? 이건 뭘까? 하늘은 왜 푸른 것인가? 뭐 온갖 것에 질문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점점 더 만드는 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알 수 있고요. 그 19페이지부터는 인류학과 민족지를 구별합니다. 민족지는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학문이고 인류학은 이제 티밍골드가 인류학에 대한 정의를 바꾸자, 더 세게 바꾸자. 인류학은 만들기 학이다. 이걸 하는 인간이 만드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다. 민족지라는 개념과 구별하자라고 하면서 변환 능력 이런 걸 이제 중요시 하십니다. 그래서 참여 관찰 이런 거. 지금 이제 이 앞 페이지는 인류학이 기본적으로 쓰는 거죠. 참여 관찰이라고 하면은 인문세가 좋아하는 인류학자 이 책을 번역하신 아직 공지를 제가 못 써가지고요. 12월 16일 화요일에 유기쁨 선생님이 이렇게 인문세를 위해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신 유기쁨 선생님이 번역하신 마리노프스키의 책이 있죠. 산호섬의 맞죠? 경작지와 주술. 우리는 유기쁨 선생님 책을 많이 읽었네요. 근데 참여 관찰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그 말리노프스키죠. 말리노프스키. 말리노프스키는 그 이전의 인류학자들이 카우치, 소파 위에, 안락 의자 위에 인류학자. 본인 혼자 앉아가지고
다른 동네 감나라 대추나라 잘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하는 근데 이렇게 하는 책도 많잖아요. 이런 공부도 많고 저도 이제 자주 그러고 어, 그런데 말리노프스키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서태평양의 산호섬 사람들이랑 같이 울고 울기는 했는데 본인이 거기서 울고 운 게 다시 유럽에 돌아와서 여기서 약간 분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장에 그쪽 사람들 욕을 막 엄청 했나 봐. 그 나중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사후에 이보라고 착한 척 하더니 막 이래서 욕을 잔뜩 들어 드신 걸로 유명한데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티밍골드가 그거 좀 살려가지고 누군가의 그러니까 이게 참여 관찰의 핵심이 무엇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말리노프스키한테 그들과 함께인 공부였다. 거기서 딱 티밍골드가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주목도끼를 연구할 때, 흑요석을 연구할 때 이런 게 그 이문세의 우리 인류학 팀도 주목도끼와 함께 연구하지 이런 걸로 바꾸려고 원래 인류학에서 썼던 참여 관찰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 이 인류학은 요게 참 좋더라고요. 인류학은 뭐 하려는 건가? 이제 그 인류학의 목적은 참여 관찰, 사물의 특이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게 아니다. 주먹도끼가 이렇게 생겼고, 뭐 항아리가 뭐 가로가 뭐 이거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인류학은 뭐냐면은 엿새 줄 인간 삶의 조건. 아, 여기서도 살 수가 있구나. 또 저런 생각이 가능하구나. 그런 잠재성을 관대하게 제약 없이 어제 이제 종교의학 시간에 그 유리쌤, 정희쌤이랑 저랑 그 멕시코 다녀와가지고 아즈텍에서 막 살아있는 사람 막 그 화기속고 폭 찔러가지고 손으로 심장을 턱 꺼내서 막 말리고 먹고 막 둘러쓰고 하여튼 피칠갑을 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일단 내가 거기 없다는 걸로 안심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어, 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희쌤 어떠셨습니까? 어제 포함해가지고 인류학은 이런 거랍니다.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가. 정희쌤 어떠세요? 아까까지는 세계랑 조응하는 그런 거야 이렇게 아주 좋게. 이상적으로 막 있다가 바로 딱 아지텍 이런 게 인류학이야 그러면 그러네요. 아직 검색에 있나 네네네. 봐요. 네. 그래서 그 왜 멕시코 인신공양 이러면은 걔들은 그렇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기보다 이 지식이 나에게 어떤 배우는 것을 배우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구 간의 그, 이제 그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쟤들은 저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인간의 심장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이 깨진다. 인간의 삶에게 젊음이나 늙음이 아니라 이 생명력 자체를 보존한다는 건 또 이런 것인가. 아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정임쌤? 그 18페이지. 그러니까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게 저들은 저래. 여기까지로 끝나는 인류학 말고 그것이 나의 어떤 선입견을 깨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그 책을 그렇게 되더라고요. 바타요 책 자체는 또 되게 어려운데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책이었어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누구를 칼로 찔렀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한 줄 한 줄 묻고 하니까 그 책이 이제 티밍골드의 방식을 적용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고 티밍골드는 읽기를 그런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 티밍골드는 이제 뭐 중간에 책 읽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데서 계속 내가 이것은 무엇일까? 근데 이게 이럴 것 같은데 티밍골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왜 쭉 읽는 것보다 읽다가 종이 되는 지점의 문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읽고 또 읽으면서 책에 어떤 걸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용법이 아닐까 싶어서 종이님 크게 당황하시거나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어,
인간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멀쩡한 사람의 심장을 꺼내야지만 우주가 잘 돌아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에게 행복은 뭐였을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 아까 그 따라가기, going along이네요. 그리고 ongoing이고요. 그래서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게 무엇과 함께 이제 2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도 내부로 아는 건데, 이게 그 편견과 질문과 관련해서 읽으면 될 부분 같습니다. 절대로 공부를 자료 수집하듯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뭐 여긴 이런 게 있고 저긴 저런 거 참 재밌다. 절대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로부터 아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 이 5쪽 밑에서 셋째 줄, 둘째 줄, 우리는 세계 밖에 서서 지식을 습득하지 않는다. 아, 기현쌤 뭐 보온에 사시고 이렇게 안 한다. 인간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구나. 보온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좀 의미심장했는데요, 저한테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팀응굴대 포인트는 아는 대상이랑 아는 주체랑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 이 문장, 우리가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알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 배움의 이미지를 쓰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미분적 생성, 이게 블레즈 가타리의 철학 개념이고, 그런데 미세한 차원에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팀원과 돌 얘기도 뒷부분에 많이 하셔가지고 돌을 또 이렇게 많이 보게 됐네요. 그러니까 돌을 조금 보고 또 저 돌을 보고 또 이 돌을 보는 와중에 질문이 계속 일어나서 아주 국지적인 차원에서 내가 따라갈 것이 많아지면은 그 많아지는 거에 따라 각기 다른 배움이 일어난다. 이 미분은 그냥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생성,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때에도 내가 세계를 대상화하면서, 도를 대상화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다. 오직 우리가 이미 세계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끄는 존재 및 사물과 함께하는 동료 여행자, 그들을 관찰할 수 있다. 나도 굴러다니고, 이 행녀 이미지를 그 티밍골드가 좋아하죠. 행녀는 이미지 안 좋잖아요. 행녀 병자. 길에서 객사하고 막,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절도 없고. 이런데 배우는 것을 배우는 만들기의 달인은 행여자다라고. 왜냐면은 보이는 대로 계속 끌려가니까요. 정처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이 없는 철학이죠. 집이 없는 철학.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른 굴러가는 애들도 다 행여 중이다라고 보게 되고, 그래서 참여와 관찰 사이, 나와 세계 사이에 어떤 구별도 없고 주객의 차이도 없고 우리는 의존하면서 간다. 우리가 세계에 빚진 것을 그로부터 추출한 자료, 정보, 이 티밍골드가 진짜로 정보화 시대를 되게 거북해 하시는데, 그거는 존재에서 삶을 지워버리는 일이다.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돌도 배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걸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이렇게 구르면 저런 모양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존재에서 삶을 지워버리면 안 돼. 그럼 자료가 돼. 그렇게 하고 쭉 갑니다. 이 8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한 거죠. 우리의 과업은 우리는 과업이 있어. 미래를 만드는 과업. 자, 탐구의 기술.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을 배우기, 만들기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조옹에 대한 개념이 설명됩니다. 조옹에 대한 개념은 30 쪽에 둘, 넷, 여덟째 쪽에 이 방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희망의 방법, 이제 어떤 인류학자 이걸 가지고 오는데요. 이 미래를 계속 만드는 이 방법은 세계를 기술하다.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사계절이 있다. 이 재현 있지 않습니까? 재현이 영어로 represent니까 프리젠트 된 것을 다시 전사한다. 그대로 베껴 쓴다.
그 복사해서 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지각을 열어둔다. 이게 그래서 그 답사가 티밍골드가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무슨 연날리기도 참 연날리기 지금 아까 연날리기의 전문가도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 감각이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그래서 맛에 대해서든지 강편생 맛에 대해서든지 이 맛도 저 맛도 이 온도도 저 온도도 내가 열 준비가 계속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각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막 싫고 뭐 부패한 것도 다 맛있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신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이 일어나야 왜 그 핸드폰 막 보고 있으면 진짜 안 들리고 뭐 감각이 좀 둔해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관념을 너무 쓰고 이미지화된 사진으로 오래 사람과 만나면은 직접 보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 감각의 반응 능력이 둔하게 오고 또 두렵게 오고 이런데요. 근데 이제 계속 열어둬서 반응 능력. 그래서 조응의 1차적인 정의는 감각과 관련, 우리 배우는 거는 지성을 쓰는 이게 아니고 감각이 열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요. 어, 이게 그러니까 진짜 나가야 돼요, 나가. 들어야 되고, 맛봐야 되고, 좀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이 배움이 잘 일어나서, 조응의 1차적인 건 감각적 반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강비쌤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지하철 타면 사람 냄새, 뭐 지하철 나오면 빵 냄새 이런데, 지금 9시 직전이다. 막 이러면 하나도 뭐 반응할 여지 없이 쭉쭉쭉쭉 가시겠지.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뭐 7시 반까지 시끄러워, 바빠 이런 준비를 하는 오늘도 다 없애, 다 없애 이렇게 쭉쭉쭉 오죠. 그런데 열어둔다는 거는 아까 강평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로 보는 그 목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여유로운 거리감을 필요로 하고 그때 이제 감각도 열리고요. 그래서 좋은 개념이 일체적으로 감각 반응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다는 거는 중요한데 이게 인류 학자들 중에 이런 애가 별로 없다. 오히려 예술가들 중에 우리 조재현 선생님처럼 예술가들이 훨씬 더 인류학적이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만약 조각 같으면 쓰지 않았는데 그 조각품도 인류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물질 반응력이고 인간이 원래 어떻게 배우는지를 그 조각가가 그대로 보여주면 그 조각가를 인류학자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배우는 게 감흥력이다. 그 다음에 34쪽에 스스로 한다. 우리는 스스로 해야만 한다. 이게 이 스스로의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받아보면 이 자기 감각이 열리는 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반응하고 이런 것이라서 스스로에는 감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38쪽 일단 이 챕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예술, 조각에 대해서도 티밍글도 관심이 많은데요. 건축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요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짜보려고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감각이 또 열려있지 않아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티밍골드가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게 아주 재밌던데, 우리가 훔볼트 답사단을 이번 학기에 세 번이죠, 기현쌤? 네 번인가? 3번 정도를 공간을 가고 있어요, 공간을. 그래서 조계사에 간다, 성당에 간다. 이게 주먹도끼 하나를 보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건축 인류학인데, 그 건축의 티밍골드 관심을 두는 이유는 38쪽의 첫 번째 문단 밑에서 8에서 건물에 관한 것, 몇 세기에 지어졌고, 양식이 어떻고, 라기보다 이 형식이 어떻게 발생하고 여기 들어가면 힘과 흐름이 어떻게 재배치되고 그 돌로 성당을 만드느냐 나무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어떻게 돌아가며
그 표면, 짜임새, 질감, 부피, 활동, 휴식, 인간이 그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가 계속 달라지는 그 역학, 그래서 티밍골드에게 건축 인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있는데, 이 역장이라는 개념도 뒤에 쓰시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 힘들의 주고받음을 연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장소를 강조하고 공간을 강조하기 때문에 건축 인류학인데, 내가 만든다는 것을, 이제 이 챕터가 만드는 걸 중요시했다. 감각을 열어라. 그 다음에 세계로부터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게 하라. 이거를 건축학으로 지금 종합을 하고 계시죠. 왜냐면은 만드는 거의 최종 버전은 내가 발 딛고 있고 내가 머무는 이 공간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자로 자기가 아까 이제 시작을 할 때 미래를 계속 만든다는데 결국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팀인골드한테. 이거 지금 우리 있잖아요. 우리 6명. 우리한테는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인골드가, 영상으로 뭐 하지 말랬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고. 이 우리 조건이잖아요, 조건. 유리쌤이랑 그럼 어떻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조건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귀라도 안 들리지만 이런 감흥력을 늘리면서 이 공간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된다죠. 세계를 만들기입니다, 세계. 그래서 물건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세계, 우리 6의 지금 이 세계. 그래서 공간 개념으로 만들기를 확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잠깐 나오는 모종삽, 이것도 재밌죠. 이거 예로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신기하시죠? 고고학 발견을 보면은, 그게 칫솔, 아니고 화장품이죠. 블러셔 같은 거. 블러셔 같은 걸로 흡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언제 해? 근데 블러셔로 흙을 막 파. 그래서 공주 석장리에 가면은 그 발굴 도구가 전시가 많이 되어 있죠. 주먹도끼는 4개밖에 없고 발굴 도구가 100개쯤 있어. 그런데 그거를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배운 건데 훈련된 고고학자는 딱 보고 팔대를 딱 찍어가지고 큰 거 삽 한 술 뜨고 슬슬슬슬 간다는 거예요. 그 결을 따라가지고. 이거는 그 고고학자가 익힌 거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근데 모든 공부나 모든 배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매주 저희 시어머니와 어머니께 여쭤봅니다. 불고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또 그분들도 대단해. 벌써 30년 가까이 얘야 참기름 한 숟갈 뭐 한 숟갈. 또 그 다음 주에 반복을 해. 엄마 있잖아. 설탕이 몇 숟갈이에요? 내가 또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는지 의지도 없고 거기에 감각이 안 열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강평쌤 어머니가 오선민 선생님 그게 지금 그 교사가 잘못됐다고 내가 알려줄게 이래도 들어도 지금 느낌 오시죠? 우리는 늘 하고 있는 밥 짓는 것마저도 가르쳐 주려고 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티밍골드한테는 모든 돌이 다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배운 만드는 기술은 완전히 내 몸에 육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지난번에 말했지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 오선민의 읽기와 오선민의 읽기를 오선민과 분리시킬 수 없고 이기현의 읽기와 이기현의 쓰기를 이기현과 분리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이기현이 오선민한테 가르칠 수가 있어요인데 가르칠 수는 없는데 오선민이 따라가면서 배우려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세계를 배우는데 따라간다는 것이 매우 섬세해야 되고 숙련해야 되고 과정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냥꾼. 자, 요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만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고 배우는 걸 잘 배우는 이기현 대기, 강평옥 대기, 오선민 대기가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 걸 잘 배우는 오선민은 결국 한 대기의 밭을 가꾸게 되겠네요.
이 세계, 근데 세계는 중단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 공간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거는 세계에 속한 자로 이거 임무죠, 임무. 내가 뭘 만드는 거야. 관계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뭐, 내가 집도 없다, 전세다, 그럼 연구실도 뭐 다 확인으로 다니는데 전혀 이렇지 않고 내가 머무는 데에서 공부하러 가는 그 길을 만들고 있고, 너무 저는 이게 이미지가 좋더라고요. 이 팀원글드가 제가 좋은 이유는 그냥 내가 이 세상에 흠결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나이브한가? 괜찮다고. 네가 부족해도 괜찮아. 만드는 중이잖아. 이런 것도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뭐랄까, 저의 그 개인적인, 전 종교가 없는데 소명이랄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어. 그 국민교육헌장인가? 뭔가, 뭐 있잖아요. 그 맞는 말에 맞는 말. 그런데, 그거를 물리면 안 돼. 너무 좋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소박하지만 되게, 그런데 이제 능력이 많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잘 배우려면, 아까 이게, 저는 이렇게 표시해뒀는데, 18쪽 있지 않습니까? 18 아니고, 28, 28. 28이 그 배우는 것을 배우기, 왜 만들어야 되냐의 이유. 그 다음에, 사냥꾼이 이게 아까 배우는 것을 배우다의 이미지, 그러니까 결과는 선입견이 깨진다. 질문이 많아진다. 그러면 잘 배우는 중이고 만드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새가 계속 이제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그거를 확인하면 돼. 정희쌤, 밀쌤 그런 느낌이 드시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마다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아주 어제 이제 종교인학 세미나가 질문이 다 막 비틀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뭐 잘 안 되는 걸로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교회는 교회고 절은 절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했더니 이거는 절인가 이것도 교회인가 이렇게 막 뒤섞여 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세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읽기, 쓰기,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배우는 거를 여전히 좀 헷갈릴 것 같은가 봐, 독자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매뉴얼을 주는 것이 사냥꾼 덱입니다. 자, 사냥꾼을 가보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데르수자라 사냥꾼처럼 딱 하면 돼. 공부는 사냥꾼처럼 하면 됩니다. 사냥꾼은 그 중간인데요. 선생님들 금방 찾으셨을 것 같아요. 사냥꾼처럼 배우는 법을 배우고 존재와 사물의 움직임을 따라가. 그러니까 노련한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딱 보면 숲이다. 내가 쫓아야지. 그 흔적을 이렇게 이제 추격을 하면서 막 어떤 문장 뒤에 저는 요즘에 읽는 걸 숲의 비유로 가져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기현 선생님 뒤에 계시네요. 빽 해가지고 지금 나아진데 왜 이렇게 어둡고 막 이런 거. 책에서 저자가 말 다 했는데 하나도 이해 못하겠고 이런 거. 그러면서 막 헤매는 그런데 진짜 노련하면 어떤 책도 길을 이제 딱 뚫겠죠. 숙성이 잘 되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배울 거는 팀 인골드가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고 팀 인골드가 어떤 방식으로 개념을 가져가고 그의 사고방식을 제가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사고를 하는 한 방식을 익혀보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책에 들어갈 때도 그 노련함, 숙련 이런 게 이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자, 사냥꾼은 1번, 두 개입니다, 두 개. 1번, 지혜에 이르는 길이 조응에 있으며 학문적 텍스트에 이거 이제 너무 전문적으로 쓰여 자기 참조적 영역으로 도피하는 데 있지가 않다. 이게 뭐냐면은 느낌이 오시죠? 훌륭한 사냥꾼이 되려면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정일쌤이 사냥을 제일 잘해. 그럼 나는 정일쌤 사냥 기술이 소용이 없어. 오선민이기 때문에. 정일쌤이랑 제가 체중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감각이 열린 게 정일쌤 후각도 되게 많이 발달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산책을 했는데 정윤 선생님이 느끼시는 내분수해가 하나도 제가 못 맡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또 후각이 또 처지네. 막 이런 것도 하고 색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각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정답을 찾지 말라고 자기식으로 읽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훔볼트를 자기식으로 팀 인골드 이런 거지 뭐 팀 인골드로 박사 논문을 쓴 그 사람 거를 이게 자기 참조적이라는 게 그런 말 같아요. 1번은 사냥꾼이 되려면 정답을 찾지 마라.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도 맞는데 만약에 사냥꾼이 곰을 잡기로 하다가 지나가다가 사슴이 있으면 내버려 둘까? 아니잖아요. 내가 반드시 오늘은 곰을 뭐 그런데 곰을 잡으면 좋지만 가다가 있는 거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적에 대해서 이제 유연하고 자유롭죠. 그게 1번 같고 밑에서 다섯 줄이 2번. 사냥꾼처럼 되는 건 사냥꾼처럼 꿈꾸도록 해야 돼. 이런 거 이제 되게 이해가 재밌죠. 사냥꾼처럼 꿈을 꾼다는 거는 당신이 사냥하는 생명체가 되고 그들이 보는 방식대로 보는 거다.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지 다침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 토착 사냥꾼. 데르수잘라가 우리에게 말해주듯 꿈의 세계는 깨어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땅 위가 아닌 공기 중에서처럼 다른 매질 속에서 움직이면서 그 세계를 다른 감각으로 지각한다. 당신은 깨어난 뒤에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게 된다. 이 실제로 그 유목민들이라든지 사냥을 하는 분들의 그 샤먼이나 사냥꾼들이 이렇게 이제 꿈을 꾸시죠. 꿈을 꿀 때 본인이 곰이 된 꿈을 꾸신다고 해요. 곰을 잘 잡는 사냥꾼은. 그래서 꿈에서 곰으로 걷고 곰으로 구르고 곰으로 애를 낳고 곰으로 자고 이런 거를 꿈을 꾼다는 거예요. 당연할 것 같아. 그래야 곰을 잡을 때, 아, 곰은 그렇게 했지, 이렇게, 바로 이제 자기가 곰이니까, 곰이 돼봤으니까 곰을 찾고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책 읽기에 응용하면은 정말로 팀인골드처럼 생각하고, 팀인골드처럼 느끼려고 완전히, 그래서 꿈인 거예요, 꿈. 완전히 같지는 않고, 그러나 마치 내가 팀인골드인 듯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충분히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면 책을 덮었을 때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보게 된다. 이 꿈꾸는 시간을 되게 오래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세미나를 할 때 저도 그런데, 아, 이걸 또 왜 이렇게 했지? 이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요. 충분히 읽을 때는 그냥 내가 티밍골드는 안 되면 내가 티밍골드 옆집에 산다까지는 돼야 되고 첼로 켜는 하시잖아요. 그 첼로 밑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런 기분으로 책을 읽는 것이 좋죠. 그래서 배우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 마치 사냥을 하듯이 정답을 찾기보다는 내가 쫓고 있는 거, 내가 이끌려가는 거, 그 대상인 듯이 생각을 해보고 느껴보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 6명 같으면 책마다 오늘은 티밍골드로, 어제는 바타유, 화요일에는 송정규 목사님으로 이런 방식으로 마치 그가 살았던 세계를 그런데 선생님들 완전히는 같지 않다지만 또 이해도 되잖아요, 티밍골드가. 왜냐면 우리는 이 세계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본 세계와 내가 본 세계는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알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말씀을 편하게 이렇게 조금 나눠볼까요? 저는 그 읽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말씀하시는 이 만들기와 이 과정들이 이제 작업하는 저한테는 사실은 되게 어, 익숙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네.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을
글자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풀면은 이 방식이겠다. 이 네네네.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었고, 지금 예술가들 자체도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연구자로 정체성을 이렇게 동시에 가져가면서 하는 예술가들이 되게 많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같은 인류학자들이나 인문학자 선생님들이 보실 때, 지금 되게 그 티민골드 선생님이 제안하는 방식이, 왜냐면 얼마 전에 무슨 심포지엄 같은 데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주제가 되게 흥미로워서 가긴 했지만, 그 심포지엄의 구성의 방식이 지금 어떻게 보면 티민골드 선생님이 말하는 약간 민족지향적인 방식같이 좀 저는 느껴져가지고 그 주제를 되게 재밌게 짜고 갔는데 사실 듣는 애는 조금 지루하기도 좀 했었거든요. 사실은 선생님. 근데 이게 그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간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그려가고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생성하고 되어가고 이런 거를 생성하면 만약에 팀골드 선생님이 뭔가 그 심포지엄을 해서 왠지 방법도 좀 새롭지 않았을까? 그 형식과 그걸 네네.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저는 형식에 대한 얘기라고도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러네. 내용, 그러니까 같은 것들을 어떤 그러니까 형식을 하면서 사실 내용이 갖춰지는 거고, 그게 분리가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 내가 이것을 같이 가볼까 해서 이미 내용도 이제 다시 네네. 간발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익숙한 그 심포지엄의 진행 방식들이 전부 다 내용 따로 뭐 형식 따로 이렇게 되고 네네네. 그 형식도 다 천편일률적이고 내용이 무색하게 포장하는 형식들이 다 똑같잖아요. 네네. 앉아 있고 뭐 그래서 앞에 연단에 서 예, 있고. 예, 예. 그 발표자 또 있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오늘 그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게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사실은 배운 게 아니고 그 A라는 주제나 그 A라는 학자에 관해 A라는 학자에 대해 사실은 공부하고 전달하는 네, 방식이었구나. 그게 그러네. 오늘 책을 읽으면서 되게 그게 좀 복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치민고트 선생님이 하면 되게 형식도 새로울 것 같다. 어떤 네네. 면은 형식 실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희 같은 분야 말고 정말 이렇게 학자 선생님들께서 티민골드의 이런 제안들 어떠실지 음, 한편으로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저희는 그 진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할 때 글쓰기랑 마찬가지로 엄청난 숙련도가 필요한 분야인 거는 네네. 맞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내가 계획되고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닌 것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도 티민고드 같이 연구하고 싶어 어떤 학자분이 생각해도 사실 그걸 또 네. 체화하는데 엄청난 네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학생들을 데리고 또 사실 그 영국의 학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여전히 보수적인 면들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시잖아요. 미술대학도 아닌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게 막 그렇다고 마냥 젊은 시간 강사도 아니시고 근데 그런 시도들이 너무 저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 사실 그러니까 경력이 한참 차 있는 어떤 의미에서 노교수인데 이게 딱 어디에 고정되지 않고 그 어린애들을 데리고 밖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추위에 막 이제 막 추워지는데 거기서 막 바구니 만들고 있고 이런 시도들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생생하시구나 그 느낌을 좀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글쓰기 체육관 앞으로 남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낙엽 진짜, 떨어질 때 하나 붙잡아가지고 낙엽 그런 위에 식으로, 쓰고, 그런 이렇게 이제 식으로. 거기서 막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형식 얘기를 주셔가지고, 물질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 매질에 대한 걸로. 그, 이게 지금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엄청난 숙련을 요구를 하는 건 맞아요. 이 이론이. 이게 그냥 숙련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그, 아니, 근데 또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누군가는 할 것 같이 얘가 너무 음, 일상적인데 음, 이게
쉽지가 않다. 쉽지가 음, 않고, 음, 저는 요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쓴다는 것이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영화를 본 거는 다시 있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음, 그게 거의 그 영화를 타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진짜 바람을 타는 것 같았어요. 그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가. 근데 그 정말 많이 본 거죠. 정말 많이. 그러니까 음악을 OST를 지금도 뭘 들으면은 바로 거기로 정서가 링크가 돼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달려요. 거의 이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으로 막 가. 그리고 특정한 장면이 이렇게 돌아와. 그게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한다기보다 어떤 대상이랑 조응을 하는 많은 시간이 스스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제 얘가 또 소프트하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 있잖아요.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요것도 형식적으로 실험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 다 다채롭게, 다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실험이 좋을 것 같고, 매질 금방 끝나는데요. 목표는 금방 끝나는데, 조금 더 하면은 이 감동적인 데서 제가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데서 끝내고 싶어가지고. 자, 이제 2장이 생명의 물질입니다. 생명의 물질. 내년에 애니미즘을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애니미즘을. 근데 그게 동물 인간, 식물 인간, 물건 인간 이래가지고 티밍골드처럼 우주에 만물이 있는 것 중에 하나 있나? 이런 게 이제 뭔가 싶어서 동물학, 식물학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만물의 영성을 이제 이해하자 이런 거고 첫 번째 책으로 원래 딴 거 왔다 갔다 했는데 조옹이라는 티밍골드 책을 거기 처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흥력이죠, 감흥력. 아니, 이게 응답하는 능력, 이게 뭐 살라살라 좋은 답 이런 게 아니고 왠지 저 물건과 저 사람에게 내가 이끌리는 거잖아요. 내 몸이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다는 거를 그걸 좀 더 그 책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2장이 생명의 물질인데요. 이게 팀 인골드의 애니미즘론과 같습니다. 만물이 동등하다. 만물이 배우고 있다. 돌 중에 어떤 돌은 더 잘 배운다. 돌 중에 어떤 돌은 더 잘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물을 동등하게 생명이라고 정의하는 이론인데요. 요 2장이 모든 것은 선을 만들다라는 그 책의 축약본 같기도 하면서 아주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부분인데요. 핵심은 5쪽. 물체는 만지고 물질은 느낀다. 그래서 모든 대상을, 오브젝트를 머터리얼로 바꿔야 된다, 개념을. 시계가 있다가 아니고, 쇠와, 이거는 뭡니까? 이거 시계줄이. 미끄럽네요. 갑자기. 뭐, 컵이 있다가 아니고, 도자기, 흙이, 이런 식으로 매질 단위에서 사고를 해야 된다. 자, 앞에 1장이 조응력이다. 배우는 것을 배운다. 감각이 열려 있으면서 자연에 존재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따라갈 수 있다. 그러려면은 내가 인식의 배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대상을 저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나나 대상이나 모두 물질 단위로 개념을 바꿔. 이기현 선생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과 피를 가지는 어떤 그 물질로서 했을 때 이게 번역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만들기인데 만지다라는 동사는 만들기의 반대 개념으로 쓰셨어요. 이거 재밌죠? 만진다는 거는 대상을 이렇게 세워두고 내가 그냥 더듬는 거예요, 그냥.
대상을 있다라고 했을 때만 만진다라는 용어를 써. 대상이 있다. 근데 티밍골드가 걔가 안 있다고 있다라는 그 말을 걷어내야 돼. 모든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물질 단위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질을 느낀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낸다면 요거예요. 이 55쪽 제목을 설명하시오. 여러분 그 400자 원고지 뭐 차고넘치게 쭉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점심쌤이 어제 글 쓸래 시험 볼래? 시험이지. 그래서 제가 좋아 이런 시험으로 논술 시험으로 우리 이렇게 그래서 물질은 느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뭐냐면은 더 뭐가 있다고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시민골드가 정임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정임쌤의 그 살이 그 안에 뼈가 정임쌤의 뾰루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만물이 이제 동등해진다. 우리가 모든 걸 물질로 생각하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것도 컵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컵이야.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돼. 그런데 물질 단위로 생각을 하자. 자, 60페이지. 만들기는 성장의 과정이다. 성장의 과정이 아까 배우는 것을 배운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발견을 통해서 계속 달라진다라는 게 있었는데 달라진다는 수준이 물질 단위다. 물질 단위. 네가 옛날에는 산수밖에 몰랐는데 이제 수학도 알고 화학도 알고 이런 게 아니고 수학도 알고 물리를 알 때 너의 육체 어떤 몸이 되는가 어떤 매질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 달라지는가. 그래서 성장도 만드는 것도 물질 단위로 생각하라 입니다. 이때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61쪽 만든다고 하면은 유리쌤이 책상을 만든다. 그럼 그 유리라고 하는 작가에게 책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도구의 그 개념을 투사한다고 생각하는 만들기 이미지와 내가 말하는 만들기는 다른 거다라고 말하려고 이제 의도랑 상관이 없다라고 갑니다. 만들기를 62 두 번째 문단 투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참 좋던데요. 저는 계속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과제도 많이 보고 제 글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 거를 그 사람 생각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팀골대는 아닌 거예요. 생각이 투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물질적 조건, 예를 들면 어디서 발표를 하는가, 언제 썼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과정 속에서 쓰고 있는가 전체랑 달린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세이 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티모일드가 뭘 읽을 때도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종이 위에 있잖아요. 그런다든지 그래서 투영이라고 아니다. 그 다음에 63 두 번째 나는 그보다 만들기는 성장의 과정이다. 처음부터 제작자를 생동하는 물질로 가득한 세계 속에 참여자로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글 쓰기도 마찬가지인데 잘 쓰고 싶죠. 훌륭하게 쓰고 싶죠.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문장을 쓸 능력이 덜 배워서 뭐 이런 거 많이 안 써봐서. 근데 티밍골드는 그 많이 안 써봐서를 좀 다른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똑같은 말인데 글을 쓰려면 일단 이렇게 종이 위에 뭐 컴퓨터에 글을 쓰면 일단 앉아야 돼. 이 전체가 다 만들기 개념 속에서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매질들의 항상적 관계 속에서 기술이 늘어가는 거죠. 재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티밍골드한테는. 뭘 쓴다거나 뭐 요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나 이거 할 줄 몰라. 아니면 나는
그게 그냥 그 관계가 덜 구성이 된 거예요, 구성이. 그리고 어쩐지 감각이 거기에 안 열려 있는 그 경우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요. 이런 건 이게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쓸까? 지금 말도 안 돼. 못 쓰고 잘 쓰고는 없고, 그냥 종이와 나와 이 책이 만나는 장면이 현상을 하는 거예요, 글 위에서. 그런 이미지도 좋으시죠? 이게, 그렇고, 그래가지고, 자, 보면은, 물질이 가득한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글 쓰는 사람은 연필이 있어. 노트북이 있지. 시계도 있고, 물컵이 있네. 이런 세계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요 이미지가, 조정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쓴다는 게 뭐 생각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뭐 더 재미가 있고, 뭐 어디 가서 쓰고 싶고, 근데 진짜 답사도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제가 왜 지하철에서도 많이 쓰고, 서울역에서 오며 가면서 많이 썼잖아요. 앉아가지고. 그게 시간 없어서 막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거 읽으면은, 그냥 그런 데서 그러고 있는 것이 그 매질에 잘 녹아 들어가는 그 경험이 또 글쓰기랑 관련이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조건의 감흥 아니고, 근데 감흥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참고 문헌을 보면은 감흥에 관련된 연구자들에 대한 책이 되게 많이 이렇게 소환하시고 계셔서 지금 말이 잘 못 나오네요. 제가 서울역 가운데 계단 세 번째 의자에 응답한 능력이 뛰어났던 거지. 라든지. 그러면 제가 잘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못 쓴 것도 아니잖아요. 뭐 라든지. 그래서 그러면 그 문단의 밑에서 사실 겸손해져. 겸손해져.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최선은 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재고 있는 세계의 과정 나무, 동물, 물, 눈, 모래, 바위, 구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자 육사 살아있는 세계의 형태를 만드는 활동하는 힘에 내가 내 에너지와 추진력으로 추가 개입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이미 활동하는 만드는 애들이 많잖아요. 구르는 애들 그리고 그 서울역의 가운데 의자의 세체칸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고 있고 뭐 추억도 만들고 있고 그 흐름과 이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미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 내가 여기 개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고 이 세미나를 하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 같은 사람 우리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오늘은 없었어 어제까지. 이거를 우리가 개입을 해 들어가서 뭘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 너무 잘한 것 같아.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런데 만드는 게, 주체가 대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고 있는 활동하는 힘과 에너지에 내가 개입해서 다시 그 에너지의 변동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64,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형태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65쪽에 위에서, 일곱째 줄에, 우리는 만들 때 관여하는 거다. 제가 만드는 책은 세상의 책들의 어떤 관계에 관여하는 거죠, 관여. 그 다음에 우리의 탐구 생활은 세상에 있는 많은 잡지와 읽은 것들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관여. 우리가 잘한 건 관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글을 써서 뭐 이생의 인류의 애, 이거 전혀 아니고 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티밍골드의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은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데에 있어요. 제 생각이. 이게 이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건데요. 이 지금 완전히 선악을 넘어가가지고 과정만 남기는 이론이잖아요. 좋고 나쁜 얘기가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건데 근데 이거 잘 보면은 글 쓰는 거는 좋고 나쁜 게 없어도 되지. 근데 실제로 세상에 안 좋은 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인류학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가능하지만 그런 질문을 티밍골드 선생님한테 안 드리려고요. 일단 그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걸 왜 안 했냐는 질문이라서 별로고. 그런데 이게 더 공부를 하면은 이 만들기 이론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하여튼 그런데요. 여기 다시 돌아가면 관여를 할 뿐이다, 관여를. 관여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만든다는 게 뭔가 막 반짝반짝 관여를 한다. 기현쌤께서 홈페이지를 만드셔서 세상에 많은 그 이미지와 문자의 세계에 관여를 하셨는데, 관여를 하게 되면 근데 기현쌤도 누구의 글을 읽다가 누구의 이미지를 보시다가 이렇게 따라가시다가 관여력이 높은 거죠. 우리 세미나도 그렇고 근데 관여라는 단어를 만들기에 쓰고 그 다음에 바구니 요 얘도 재밌으셨죠? 이게 제가 전 추워서 안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 서 있는 애 있잖아요. 운동 별로 안 하고 지금 추워요 이러네. 그게 저였기 때문에 나 추울 것 같은데 진짜 기현쌤 만드는 거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러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자 요게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 개입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래 위에서 바구니를 내가 만들어 봤다. 66. 만들어 보면 안다. 물질이 둘, 넷, 여섯, 여덟, 제가 빨갛게 쳤는데 둘, 넷, 여섯, 여덟, 12에 고분고분하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글이 안 써져. 진짜 이놈의 컴퓨터 고분고분하지가 않은 걸. 책이 안 읽혀. 안 넘어가. 진짜 이놈의 종이 고분고분하지가 않네. 이 단어 너무 좋더라고요. 고분고분하지 않다. 그래, 제가 저의 단어장에 한번 써보자, 이거. 고분고분. 근데 딱 맞잖아요. 쌀을 씻으려고 해도 고분고분하지가 않네. 이게 바닥을 닦으려도 고분고분하지가 않아. 근데 이게 저는 이 문장이 좋았어요. 딱 물질을 만져보면은 이게 딱 안 돼요. 만만치 않은데. 아니 진짜로 이게 그 형광펜도 딱 만지면 이게 안 부러질 리가 없잖아. 이래가지고 만만치가 않은데 이거. 그러니까 상대가 감각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겪으면 하나도 만만한 게 없죠. 아니 제가 좋아하는 순대조차도 저게 내가 지금 먹으면 탈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데 그러시잖아요. 우유도 이게 어떤 물질도 만만치가 않아. 자, 반대로 나도 세상에 만만치가 않은 걸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남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만만치가 않고 뜻대로 안 되는. 그래서 밑에 셋째 줄. 그러면 방법이 뭐냐? 달래야 돼.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너 왜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달래. 일단 드셔보세요. 일단 쉬고 하세요. 달래야 돼. 우리한테는 물질에게 덤빌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건 만만치, 세상 전체가 내 뜻대로 안 돼. 다 안 만만해. 그러면 조심스럽게 달래자. 잘 달래는 사람이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이게 제가 달래야 돼? 왜 안 해? 저희 애들한테 왜 안 해? 이러다가 달래야 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내가 왜? 이런데 달래야 된다. 저 사춘기의 몸뚱아리는 만만치가 않다. 이래가지고 그럼 겸손해진다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세계를 다시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6, 7 두 번째 줄 역장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게 물질적 관계에서 서로 힘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것 속에서 내가 뭔가를 따라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거 완전히 배우는 이미지를 물질적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강평쌤이 여러 번 얘기하셨죠. 이렇게 해보니까 근육이 여기 붙어 있다는 거를 또 다르게 움직여 보면 지금 뭐 하나 있네 여기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다르게 움직이고 다른 조건을 겪으면은 그때 나의 그 단단함과 만만치 않음이 이렇게 발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진료와 형상 부분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끝부분입니다. 지금 요 장이 뭐 티밍골드를 포함해가지고 그 세미나가 잘 될 때 혹은 뭐 강의나 글이 잘 써질 때도 진짜 산책을 하고 왔을 때예요.
5분 전이라도 보고 있어야 끊고 싶잖아요. 정말 그 마음 끊고 15분이라도 나가서 좀 걷다 오면은 그게 진짜 이 육체가 그 조응력이 높아지나 봐요. 그러면 지식에 대해서 이 몸이 더 이렇게 잘 순환이 되는 것인지 선생님들 말씀도 더 잘 들리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어도 말도 잘 나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에 가면은 명상을 하면 정말 그 뒷시간에 제가 화요일보단 화 안 내요. 화요일은 아침에 헛죽 해가지고 막, 하는데, 실은 그래도, 뭐, 산책도 막 하고 이래서. 그런데, 무슨 얘기,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역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힘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서 더 잘 만들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산책을 하면서 하자. 이러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오늘 끝내보고 싶습니다. 699 주먹도끼 읽으셨죠? 주먹도끼까지. 그거는 다음 주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가면 되니까 오늘 범위 못 가신 거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게 참 좋았어요. 이번 주에는 준비하면서 그 어디보다 69페이지가 좋았어요. 자, 만든다라고 하니까 목적은 세계가 다 만들고 있으니까 나도 만들어야지. 그리고 세계가 역장이니까 나도 그 흐름을 타면서 뭔가 개입을 해 가야지. 근데 개입을 할 때 물질적 형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만들기라는 거는 관념이 아니고 이렇게 물질의 표현인데 만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쓸 때 반드시 염두에 둘 거는 형태, 아까 지영씨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게 형태적 완성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만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그 인문세의 역사에서 강평쌤이랑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 못 오시지만 또 다른 어떤 윤순 언니, 윤순 쌤이 계셨어요. 셋이서 아무것도 뭘 할 생각이 없이 그냥 카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만들기는 했는데 매주 화요일에 그 초여름에 입문세를 만든 건 아니었어요. 굳이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는 그 입문세를 넣어도 설명되는 데가 많아서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뭐 기현쌤도 오시고 이런 와중에 형태적으로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런 느낌은 드시죠? 강평쌤도. 기현쌤도 드시죠? 형태적으로 좀 안정이 됐어. 세미나를 이렇게 한다, 뭐 후기를 쓴다. 이게 우리식으로 약간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는데 이게 완성이 됐냐 그러면 티밍골드는 완성 개념은 없습니다. 안정 개념인데요. 약간 쓸만한 뭔가로 누가 컵 어딨어 하면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이 매질이 형태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 됐다라고 어떤 컵도 완성은 모르는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게 안정이 됐다는 건 어떻게 하냐? 죠? 이게 요 조건에서는 여기가 할 거는 다 해본 것 같다는 걸 어떻게 하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6명이 퇴근 후 인류학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각자 느낌이 다르시죠? 한 시즌 해봤잖아요. 형태적으로 안정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그래도 한 3번 더 달리면 완전히 세팅될 것 같으시죠? 예를 들면 체육관도 세팅될 것 같으시죠? 근데 이게 완전히 세팅된 것 같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인데요. 자, 6구에 바구니를 만들었다. 언제 끝나나 이 일이. 이게 바구니가 완성되었다는 명확한 지점이란 게 없었다. 우리에게 여기 정말 너무 읽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끝이 다가온다는 느낌, 이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가 끝인가 보. 노래 있지 않나? 저 요새 노래가 가끔 나온다니까요. 노래가 뭘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그 편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여러분, 오늘은 자기 전에 우리가 편지를 들읍시다. 끝인가? 김강진, 그래? 김강진의 편지. 좋아, 좋아. 우리 오늘은 김강진이야. 이래서 하루 이런 노래 듣고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끝인가 뭐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읽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20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여섯이. 그런데 끝이 있다는 걸 또 알잖아. 혹은 끝내고 싶을 때를 알잖아. 근데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 요게 저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끝이 다가온다. 애초에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형태가 처음 기대한 대로 된 시점이 아니다. 내 기대가 충족이 되는 데가 끝이 아니고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이 없어요. 요게 우리를 이 세상이 이게 되게 그 폭발적인 메시지잖아요. 지구가 끝장이 났네. 기후 시계가 이제 정점을 치네. 그리고 난 늙어 죽네. 아니고 끝이 없어. 이러는데 오히려 그다음 너무 시적이에요. 이게 이제 나가 있으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금방이라도 닥칠 것 같은 폭우, 점점 사지에 느껴지는 오한과 결림, 가닥, 이 더 엮이는 것이 왠지 불필요하다 싶은 느낌과 함께 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끝을 내네 이런 게 아니고 다 한 것 같기도 한데 모르지 뭐. 그리고 날이 너무 지금 춥네. 들어가야 되겠다, 야.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이 모든 것이 이 장면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끝이란 이런 데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고 그 일을 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끝을 내가 못 내. 그리고 너도 못 내. 날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왠지 이제 웃기죠. 가닥들이 근데 제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은 빨리 읽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줄에 더 엮이는 것이 왠지 가닥은 안 읽고 더 엮여? 누구랑 엮여? 이러면서 근데 약간 이 느낌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그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멈춰. 근데 또 몰라. 근데 이제 이 비유를 더 읽으면 예를 들면은 컵 같은 게 컵으로 막 쓰다가 이제 저희 집에 그런 거 많은데 이게 이가 깨지잖아요. 그럼 이제 컵이 이렇게 연필꽂이가 되잖아요. 그래도 또 다 깨지잖아요. 그걸로 뭐 화분에 이렇게 장식 하나로 또 꼽아주잖아요. 이 책에 그거를 인간의 여러 목적이 투영된다고 보지 말고 도자기의 여러 삶이라고 보라고. 도자기가 이 사기가 그릇으로 한 생을 살고 그 다음에 펜과 함께 한 생을 살고 그리고 그 햇볕 좋은 데에서 고무나무 옆에서 한 생을 살고 이 사기의 조각에게 끝이란 어디 있는 것일까? 이사 가다 두고 가고 그러다 쓰레기장에 가고 끝이란 없는 것이야. 이 장면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끝이 없다는 거에 다른 버전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저의 많이 남았네요, 뒤에. 많이 남았는데 발표를 맞춰보고 선생님들 말씀을 이제 조금 듣고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계속 많이 음미가 됐던 게 그 이론하고 실천의 개념을 조금 대비를 시키시면서 되게 저는 실천성을 강조한다, 실천을 되게 강조하신다, 이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가 글 쓸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를 우리가 뭐 예술가가 표현해서 관객이 감상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티밍골드의 개념으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술이 실천이 돼야 되는 그 그렇죠? 미션을 네. 주신 거기 때문에 네. 글쓰기도 이게 실천으로서의 글쓰기라는 게 뭘까? 그게 되게 음미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개념적으로도 되게 딱히 이게 뭐라고 아직은 정의가 어렵고,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정말 뭐 예술을 실천한다? 실천적인 예술, 실천적인 글쓰기?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라면 뭔가 또다시 더 그거를 한 단계,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게끔 하고 더 열어두게끔 하는 더 이렇게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그 예술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현실을 더 이렇게 밀고 나가고 더 열어둘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좀 생각은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참, 뭐, 글 쓰는 저희한테도 그렇고, 예술하는 저희한테도 그렇고, 그게 되게, 아까 우리 사명 얘기도 했지만, 그 되게 그 어떤 미션처럼 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또 우리 앞에 말한 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게 아니고, 또 제가 안 해보면은 또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해봐야만 아는 그 네네네. 영역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오늘 그 막 키워드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가 너무 알차게 이렇게 딱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끝이 없다기 때문에 만들려는 자에게는 그 계속 가는 것으로서의 음. 실천에 대한 기대. 돌아가면서 우리 얘기하고 기분 좋게 노래 들으러 가요. 저 재영 선생님한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지금 달님께서 말씀하신 이 끝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술 작품을 하실 때 정말로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끝내지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선생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작업도 직조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정말로 그 어떤 느낌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걸까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진짜 느낌이 딱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부득이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너무 뭔가 찝찝하고 아직 성이 안 차는데 전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로 찝찝한데 낼 때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속 시원하게 털어버렸거든요. 근데 한쪽에 계속 걸어뒀어요, 작품을.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다 보니까 뭔가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또 부족한 게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부족 개념이라기보다, 더 가고 싶은데, 아니면 여기서 좀 멈추고 싶은데, 그 느낌이 실제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근데 그것도 어떤 말대로 이게 딱 보정된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이거 이제 다 끝났어 하고, 이렇게 딱 털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업실 왔다 갔다 하면서 두고두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 뭐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근데 또 마침 시간 조금 허락하면 또 조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 해놨다고 생각되는데, 음, 아니, 이거 갑자기 너무 좀 과하게 느껴질 때도 좀 있어서 또 빼기도 하고, 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뭔가 이제 지금 일단 손을 떼자라고 뭔가 했었을 때 그게 딱 분명한 거는 막 제 100% 의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막 조건들이 막 연결이 막 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합당한 지점 비스무리한 게 막 만들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같은 끝이 없다. 건데요. 여튼 좀 예, 그렇더라고요. 음, 감사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네. 에세이도 다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글쓸 때도 네. 그렇듯이. 예. 또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배운다는 걸 함께 한다는 거, 책과 함께 읽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 함께 하는 게 뭐지? 근데 선생님 수업 중에 조리학자가 새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한다.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오니까 되게 좋았고, 네, 그 사람이 당신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그게 아는 거다. 아는 게 뭘까? 음미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책과 함께 하라고 그래서 작가님이. 그래서 좀 음미를 했는데, 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우는 법을 함께 하는 것을. 네, 네네. 대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팀 인골드가 여기 이미 오셨고, 그래서 막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선생님 문장은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러면은 유리쌤 말씀 듣고, 네, 강평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오브젝트냐, 머티리얼이냐, 뭐 이거, 어, 네. 그,
그게 저는 이제 처음에 맨 일장에서나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조응이라는 게 주의에, 아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놓여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제 목적이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실 조응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목적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의에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본다는 얘기. 근데 그게 그냥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숙련이잖아요. 근데 전 또 숙련 그러면 상당히 또 이게 목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아니면 자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 숙련이 돼야지 주의를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숙련을 위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또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게 주의를 돌려봐. 뭐가 있잖아. 이런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굉장한 엄청난 아까 말씀한 대로 엄청난 숙련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게 조금 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진짜 사냥꾼이, 그러니까 진짜 사냥을 해. 주의력이 없지 않아요. 근데 곰은 못 잡지. 근데 잡히긴 잡지. 근데 또 이제 또 숲에 또 가. 그러면 또, 계절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는 어떨까요? 그러면 처음에 좀 미숙할 때는 사슴 둘, 곰 한 마리 이 정도 숲에 들어왔는데, 데르수우잘라는 탁 들어가면 중국인 둘, 노인 하나, 나이는 몇, 그리고 곰, 바람, 겨울, 야, 눈 온다, 야.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돼가는 거니까, 그 숙련이라고 하는 게, 그 질문은 너무 좋네요. 어, 자격이 아니고, 그게 그 매번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고, 이 신체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련의 이제 뒤에 조금 더 주목도끼나 뒷부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만 말씀 더 네네. 드리면 조응이라는 게 결국은 혼자서 내가 뭐 느끼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 앞에 있는 듯 뭐든 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운다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 배운다는 건 뭔가를 따라가면서 조응을 하는 거지. 혼자서 느낄 수는 없는 것 네네.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축적되었달까? 이런 것들이 해서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따라가야지 이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지 혼자서 터득할 일이 갑자기 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숙련에서 결국은 따라가면서 스스로 네. 생각하면서 가는 게 조응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뭐 제 경험을 일반할 수는 없지만 막 이렇게 이제 많이 해보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배우는 허남린 선생님이 하시는 여러 세미나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난데없는 주제에도 너무 재밌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아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발표자가 이렇게 생각했을 법한 거를 그냥 발표자의 머릿속으로 막 돌아다니시면서 아니 네 머리 안에 요 언덕이 있던데 이 꽃이 그 꽃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주의력이 높게 계속 배우려고 그 팀원 골드가 겸손이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쓰고 그런 면에서 스스로 한다는 것에 그 엄청난 하심과 그 여기 의지가 있죠. 배우려는 자. 예, 그건 감동적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잘 만들게 되고, 이러고요. 유리쌤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어, 이거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감동인가? 막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배운다는 것을 사냥꾼 이미지로 설명한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또 막 꿈을 꾸는 사냥꾼이잖아요. 사냥에 대한 꿈을 꾸는 사냥꾼이라는 게 뭘까? 막 근데 꿈하고 현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답을 떨쳐내버리고 이제 답이 없는 채로 답이 이미 있지 않은 채로
찾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는 게 좀 감동적인 것 같은데,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답이 없는데 전혀 답 비스무리한 것도 안 보이는데 한 상태에서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뭐가 이렇게 막힐 때마다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도 또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도 생각나면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그 얘가 좋은데, 이게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있잖아요. 그 센스죠, 그 센스.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 친구님 분이, 그거를 지금 해가지고, 평호가, 이럴 때,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 말이. 근데 내가, 그냥,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몰라. 아무튼, 나 가. 이러고, 그런 직관이 이 훌륭한 사냥꾼일 경우에, 바로 저 코너를 돌아라. 이렇게 되고,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사냥꾼처럼 이 주먹도끼, 요 매질 뒷부분 조금 재밌는 거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뒤도 장난 아니니까, 다음 주 방학이네요. 편하고 즐겁게 노래 많이 들으십시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